네, 평소 북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다양한 남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북의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남녀북남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통TV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남북의 속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남북의 속설, 뭐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남쪽, 한국의 속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 유행하는 속설이랄까? 어떤 걸 믿는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뭐 얘기하다 보면 미신이나 속설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 한때는 핸드폰 배경화면을 복숭아꽃으로 설정해 놓는 게 인기일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복숭아 왜? 네, 그걸 해놓으면은 뭐 몇 개월 안에 애인이 생긴다 이런 게 인터넷에서 유행이 돌면서 네. 그래서 뭐 이걸 실제로 생겼다는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효과는 없었지만 네. 그런 게 유행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걸로 괜히 시계 볼 때 4시 44분이면 약간 찝찝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11시 11분일 때 뭐 좋아하는 사람이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네. 속설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복숭아꽃, 도화살을 휴대폰에다 끌어들이는 거죠. 자, 유성 씨, 북한에도 네. 속설이 있다면서요? 사회주의 국가지만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꽤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는 네. 것 같은데 그 다리를 떨면 집에 그 재산이나 복이 나간다라는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남쪽에도 아주 네, 많습니다. 근데 여기 예.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는 그 집 안에 약간 인테리어 호랑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걸어놨었는데 예. 그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림이면 집안의 재산이 나간다. 이런 예전에 한때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면 괜찮습니까? 올라가는 그림이면 이제 돈이 또 들어온다. 아,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예전에 또 내려오는 호랑이 그림을 다 치우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북한에서 많이들 어린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이제 뜨거운 걸 잘 먹으면 그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제 그 만나는 사람 복이 있다. 네. 아, 예, 그 왜요? 배우자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잘 참으면 복이 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런 걸 그러니까 뜨거운 걸 빨리 먹고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그 먹을 때 식을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빨리 먹고 나가서 일을 좀 하라고 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슬픈 노동의 현실이 숨어 있네요. 자, 한때 혈액형 궁합, 또 뭐 혈액형에 대한 속설 이런 것도 많았는데 북한에도 혈액형과 관련된 그런 속설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에선 혈액형 가지고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네. 더군다나 혈액형이라 안 하고 이제 P형. 네. 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한국에 와서 이제 혈액형이 이제 B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라든가 친구들 이렇게 약간 놀리면서 B형들은 바람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억울했었습니다. 네. 억울하신 거 맞죠? 사실 요즘은 뭐 혈액형 궁합을 보진 않고요. 그 혈액형보다는 MBTI라고 그 성격 유형으로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성격이 잘 맞고 잘 안 맞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오히려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예, 저도 해봤습니다. 예. 그래도 뭐 여전히 인기인 게 그 동물 띠 얘기는 여전히 친구들이랑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소띠는 일복이 많다거나 뭐 원숭이 띠는 재주가 많거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제가 호랑이 띠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호랑이 좀 네. 동물이 큰 띠의 여자들이 좀 기가 세다거나 이런 네네.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을까요? 그건 살짝 좀 다르네요. 북한에서도 사실상 이 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면 특히나 어르신들이 네. 많이 보는데 태어날 때 그 띠가 본인이 그 동물이 굉장히 큰 동물의 띠를 가지고 태어나면 팔자가 좋다. 채민 씨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팔자 좋답니다. 팔자 좋다. 그리고 네. 이제 이유는 그 작은 동물이 큰 동물한테 먹히기 때문에 작은 동물은 이제 반대로 팔자가 좀 사납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궁합을 볼 때 특히나 이제 그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런 걸 따지더라고요. 유성 씨는 띠가 뭡니까? 저는 이게 양띠여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산다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북한과는 속설이 좀 다른 게 있을 텐데 네. 이 남쪽에 내려와서 이 속설 때문에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남쪽에 와서 숫자 4를 싫어하는 문화를 몰랐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치과를 찾아갈 때였는데 그게 이제 치과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4층이었고 저는 이제 문자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니까 네. 혼자서 이제 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1층부터 15층까지 있는 엘리베이터였는데 4층만 유독이 없었어요. 네. 누르는 버튼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봐도 4층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가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그때 갓 왔으니까 네네. 풍경도
이제 그 사투리로 여기 혹시 4층 가는 엘리베이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분이 굉장히 사이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F를 이렇게 딱 누르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이게 사자가 F로 표시가 되는구나 알고 네네. 이제 대부분의 많이 건물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에는 숫자와 관련한 속설이 없습니까? 혹시 꺼리거나 뭐 이런 숫자는 없습니까? 네, 반대로 이제 북한은 3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3이요? 네, 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이제 7입니다. 왜요? 네, 근데 이게 속설이 있는데 이제 배를 만들 때 칠성널이라고 해서 밑바닥에 들어가는 널판자가 7장이 들어간답니다. 칠성판이라고 여기서는 그러죠. 그렇게 네, 하죠. 네, 근데 네. 이제 배를 타고 뱃사공들이 바다로 나가서 많이들 못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숫자 7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이 들어간 차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숫자 7이 약간 럭키 세븐 이렇게 좋은 뜻이어서 저도 핸드폰 뒷자리 77 이렇게 해도 하는데 네. 의외네요, 그거. 의외죠.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5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북한에는 그 이제 우리는 뭐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채점을 하거나 이런데 북한은 5점 만점에 5점으로 채점이 되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5대 명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두산, 칠보산, 그리고 금강산, 묘항산, 구월산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홍보도 하면서 5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음식과 관련한 속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같은 거 먹으면 떨어진다. 네. 제가 사실 뭐 학력고사 세대인데, 처음에 시험 볼 때 미역국 먹고 가서 떨어져 재수했습니다. 북한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미역국을 먹는 문화는 그런 속설은 없는데 요거는 그냥 임산부들만 저 먹는 줄 알았어요. 생일 때도 미역국은 안 먹거든요, 북한에서는. 근데 네. 대신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찰떡을 무조건 먹어야 이제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딱 들러붙는다고 해서 없는 집 살림에서도 시험 볼 때는 이 찰떡을 꼭 쳐서 이제 남쪽도 엿이나 찰떡은 뭐 항상 수능 시험 기간에 등장하죠. 네. 그런 걸로.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그 속설 음식이 국수입니다. 국수요? 네, 국수가 이제 약간 장수 음식에도 많이 비례하고 이러는데 네. 이제 길 떠날 때 국수를 먹으면 굉장히 오래 길게 간다고 절대 길 떠날 때는 이제 국수를 먹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에 계란을 먹어라. 네네. 그래서 동글동글동글해서 빨리 굴러간다. 떼굴떼굴 굴러가라. 네, 그래서 네.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정말. 네. 그렇군요. 저는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사실 저나 제 친구들이나 술 마실 때 이렇게 누가 혼자 술을 따르고 있으면은 너 그러면 3년 동안 솔로다 이런 속설이 있어서 이렇게 꼭 옆에서 따라주거나 절대 혼자서 못 따라 마시게 하는데 네. 북한에서도 그런 술자리에 얽힌 그런 속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옆에서 좀 지켜봤더니 어르신들이 이제 술을 따를 때 찰랑찰랑찰랑하게 술잔에 술을 안 따르면 재수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르신들이 술을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아니 죽은 사람도 술 석 잔인데 나한테 이렇게 고르게 주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술꾼들이 만들어낸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속설이어가지고 네. 그냥 뭐 그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술 문화를 배울 때 술을 이제 찰랑찰랑하게 따라 들었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네. 해가지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끝으로요. 한국에서 속설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돌잔치의 돌잡이 문화인데 네. 북한에서 이 돌잡이를 할 때 특별히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 비슷하게 이제 연필이라든지 예. 청진기 이런 거 올려놓는데 북한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제가 돌릴 때는 활을 올려놓더라고요. 활요? 활요? 요게 이 이제 쏘는 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고 이제 장군이 되라는 의미로 이제 그거를 올려놓고 네네.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좀 잡기를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좀 군인이 좀 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남북한의 속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는 같은 민족인가 봅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죠.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